자, 이제 연습 문제 1번 해설입니다. 실행 결과 예를 보시면 먼저 입력 땡땡 출력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sysout ln 지우고 입력하라는 문자 열을 출력하고요. 다음 문자 열을 입력받아야 되는데 힌트에 나와 있듯이 문자 열의 입력은 sc.nextint가 아니고 next로 가시면 됩니다. 자, 스캐너 객체 생성 들어가죠. 그래서 이 정도의 문장은 외워서 쳐보시고요. 컨트롤 시프트 영문자 O를 눌러서 java.util.scanner 선택해 주시면 빨간색 밑줄 사라지게 되고, 자, 그 다음 사용자는 가위바위보 중에 하나를 입력을 했고 컴퓨터도 가위바위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힌트에 나와 있듯이 먼저 배열이라는 걸 써서 가위바위보라는 문자열 배열을 만드는 건데요. 뒤에서 자세하게 배웁니다. 모듈 16번에서 배울 거고, 컴퓨터가 고른 걸 com이라는 변수에다가 담을게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힌트에 나와 있듯이 arr 대괄호 아래다가 rd.nextint 괄호 안에다가 3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rd라는 게 랜덤 클래스 방식에 의한 거라서 랜덤 클래스 객체 생성이라는 문장을 똑같이 쓰겠습니다. 빨간색 밑줄이 보일 때 컨트롤 시프트 영문자 O를 눌러서 빨간색 밑줄 사라지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커서가 깜빡이는 이 자리에서 s랑 com 두 변수의 값을 비교해서 이겼는지 졌는지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게임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이 부분은 출력이 동일하겠죠. 바뀌는 게 없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부분에 출력을 여기서 하고 ln 지우고요. 가위 부분 밑줄, 그 다음에 보 부분 밑줄 치시고 너는 뭐를 냈는지 이렇게 해서 써주시면 되겠고, 컴퓨터는 뭐를 냈는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바 공부를 하실 때에는요, 문자열 결합을 좀 많이 해보시는 게 좋아요. 특히나 웹개발로 취업하실 때에는 문자열 연산하실 일이 많으니까 연습을 많이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가 이겼는지 컴퓨터가 이겼는지 또는 비겼는지의 판단을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는데, 상황은 총 9가지가 있죠. 왜냐하면 컴퓨터가 낼 수 있는 게 3가지가 있고 사용자가 낼 수 있는 게 3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컴퓨터가 뭐를 냈는지에 따라서 com.equals 컴퓨터가 만약에 가위를 냈어요. 또는 컴퓨터가 바위를 냈을 수도 있죠. 자, 또는 컴퓨터가 보를 낼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 사용자의 입력을 s로 받으시는데 컴퓨터가 가위를 낸 상황에서 s는 가위일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쓸게요. 바위일 수도 있고, 또는 제대로 냈다면 사용자는 보를 낸 상황이 되겠죠. 자, 이 문장을 복사해서 이렇게 채워 넣으시면은 9개 상황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sysout으로 한번 채워보죠. 둘 다 가위를 냈을 때는 무승부라고 하면 되고, 컴퓨터가 바위를 냈으면은 무승부인 상황은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컴퓨터가 보를 냈다면 사용자도 보를 냈을 때 비겼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가 가위를 냈는데 사용자가 바위를 냈으면 이겼죠.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너승 느낌표라는 문자열을 넣어주시고요. 바위를 컴퓨터가 냈을 때 보를 내면 되겠죠. 컴퓨터가 보를 냈을 때에는 가위를 내면 이기겠죠. 컴퓨터가 가위를 냈을 때 내가 보를 냈으면 컴퓨터가 이겼죠. 자, 이 문자열을 복사해서 사용자는 가위를 냈고 컴퓨터는 바위를 골랐으면 컴퓨터가 이겼죠. 그리고 사용자가 바위를 냈고 컴퓨터가 보를 냈으면 컴퓨터가 이긴 상황 되겠습니다. 어때요? 이 9가지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경우로 나눠서 각각의 상황에 맞는 문자열을 출력할 수 있으면 그러면 게임의 결과가 출력이 잘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무승부가 나왔고요. 저는 가위만 내보겠습니다. 이겼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고 싶은 이야기가 또 하나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무승부가 지금 중괄호 안에서 하는 일이 같죠. 그 다음 너승 중괄호 안에서 하는 일이 같고, 컴승이 중괄호 안에서 하는 일이 같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안 쓰고 상황을 3가지로 나눠서요, 사용자가 이긴 상황과 컴퓨터가 이긴 상황, 그 다음에 무승부인 상황으로 이렇게 되도록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사용자가 이기기 위해서는 컴퓨터는 가위를 내고 사용자는 바위를 내면 되겠죠. 자, 또 있겠죠? 이렇게 상황을 하나 묶어주시고 이렇게 묶어서 얘는 사용자가 바위를 냈고 컴퓨터가 가위를 냈을 때의 상황이죠. 또는 컴퓨터가 바위를 냈을 때에는요, 사용자는 보를 내면 될 겁니다. s.equals 보라고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컴퓨터가 보를 냈을 때에는요,
사용자는 가위를 내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네가 이겼다 라고 시스아웃을 하게 되겠고, 조건식을 좀 복사를 해서요 SIF에도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가 가위를 냈을 때에 컴퓨터가 이기려면 나는 볼을 내면 되죠. 컴퓨터가 바위를 냈을 때 나는 가위를 내면 되고, 컴퓨터가 볼을 냈을 때 나는 바위를 내면 컴퓨터가 이기는 상황이 되죠. 나머지는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모두 다 무승부인 상황이니까 그냥 S로 저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의 코드보다 이게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더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이쪽이 좀 더 좋은 코드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까 봤던 코드에서는 if문에 딸려있는 중괄호, ifs에 딸려있는 요 중괄호들이요 한 줄이면 끝났었는데, 근데 실제 코드를 보시면 이 중괄호 안에서 할 일이 좀 많은 게 보통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코드가 많이 중복이 되거든요. 따라서 먼저 썼던 코드보다는 이렇게 쓰시는 게 좀 더 좋아 보이는데요. 자, 그런데 코딩이라는 걸 생각하실 때 항상 어떤 생각을 해보시냐면 정답이라는 게 따로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하실 때는요. 물론 조금 더 빠른 코드가 있을 수 있고 보다 더 가독성 좋은 코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공부하실 때에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방금 썼던 그런 식으로 쓰셨더라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자, 이제 연습 문제 2번 해설입니다. 컴퓨터가 생각한 수를 맞히는 프로그램인데, 컴퓨터가 생각한 수 1부터 100까지 사이에서 난수 발생하시면 되겠죠. 자, 먼저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스캐너 객체 생성이라는 문장을 적습니다. 자, 그 다음 난수 발생인데 이번에는 math.random으로 가져가 볼게요. 자, 먼저 컴퓨터가 생각하는 숫자를 int r이라는 변수에 담겠습니다. math.random이 0부터 1 미만의 실수죠. 100을 곱하세요. 그러면 0부터 99.999 사이의 값이 될 거고, int로 강제 항변을 하시면 0부터 99까지 정수가 될 거고, 플러스 1을 하시면 1부터 100까지의 정수가 되겠죠. 제가 위에서 언급한 이거를 지금 하나하나 그냥 받아 적고 계시다면 연습이 조금 덜 되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연습을 조금 하시면 돼요. 금방 잘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문제는요 요만큼을 반복하는 거예요. 자, 요만큼을 반복해요. 자, 또는 이렇게 반복해요. 자, 그리고 끝나는데 몇 번 만에 끝날지를 미리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사용자 입력값에 따라서 뭐 3번 만에 끝날 수도 있고 뭐 7, 8번 할 수도 있고 뭐 그보다 더 많이 반복을 할 수도 있죠. 자, 그럴 때 미리부터 몇 번 반복할 건지 사전에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한다? 무한 반복문을 쓰시는 게 좀 자연스럽습니다. 네,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무한 반복 플러스 브레이크문의 조합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반복할 내용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먼저 출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sysout ln 지우고 다운표 안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사용자의 입력값을 int input으로 받겠습니다. sc.next int 세미콜론 하시면 되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나올 건지 저렇게 나올 건지 또 다른 방법으로 나올 건지에 대해서는 if s문 쓰시면 되겠죠. if s, if s로 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만약에 컴퓨터가 생각한 수가 사용자가 입력한 수보다 더 작은 경우에는 중괄호 생략하겠습니다. 자, sysout 더 작은 수를 입력하세요 하시면 될 거고요. 컴퓨터가 생각한 숫자가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보다 더 크다면 더 큰 수를 입력하세요를 다운표 안에 적어주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이죠. s는 몇 번의 시도 끝에 맞췄습니다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런데 이 밑줄 자리에 뭐를 쓸 수 있을지가 문제예요. 요거 그래서 쉽게는 어떻게 가시면 되냐면 cnt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사용자의 입력을 받을 때마다 cnt를 플러스 하시죠. 이렇게. 그러면 사용자 입력을 3번 받았으면 cnt가 분명히 3일 거고요. 사용자 입력을 8번 받았으면 cnt가 분명 8일 겁니다. 됐지? 자, 그러면 언더바 자리에 뭘 쓰시면 되냐면 cnt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세미콜론 하시면 무한 반복과 브레이크만 써서 하시는 걸로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해서 어떤 숫자를 적고요. 더 작은 수, 더 작은 수, 더 큰 수. 네, 이렇게 해서 지금 4번 입력한 거 맞고요. 따라서 4번의 시도 끝에 맞췄다. 네, 잘 끝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거는 무한 반복문 while문을 쓸 때 이야기고, 무한 반복문을 for문으로 쓰시게 되면은 어쩌면 조금 간단해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무한 반복문 포문으로 이렇게 적으시는데요. 자, 이 자리에 int i는 1세미콜론을 적고 그 다음에 비워두시고 그 다음에 i 플러스 플러스라고 쓰시는 거예요. y문으로 하시면 되고요. 굳이 포문으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시면 보시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여기다가 i를 쓰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한 반복문에서 배우셨겠지만 이 중간을 비워두시면 이 자리에 true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무한히 반복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걸 가지고 이 중괄호를 처음 실행할 때는 i가 1일 거고 두 번째 실행할 때는 i가 2일 거고 세 번째 실행할 때는 i가 3이겠죠. 이런 식으로 무한 반복문을 포문으로 i를 사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흐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실행해서 잘 되는지 보겠습니다. 더 큰 수, 더 작은 수, 더 작은 수, 더 작은 수, 더 작은 수. 네, 6번의 시도 끝에 마쳤습니다. 아시겠나요? 네, 저와 또 다른 구조로 하셨더라도 여러분이 푸셨으면 그게 바로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연습 문제를 풀어봤는데 여러분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